인중이 너무 짧은 경우는 우리가 시술적으로 이 부분을 늘리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요. 근데 반대로 인중이 좀 길어서 고민인 경우들도 또 있으세요. 사실 인중 자체의 길이가 얼마 몇 센치 이상이다, 몇 미리 이상이다 라는 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, 입술만 보는 게 아니라 인중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한 얼굴 전체 라인을 같이 봐드릴 필요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글로우의원 김성대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입술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입술은 매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입술은 입술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입술과 특히 인중 부분, 입술이랑 코가 이어지는 그 사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. 어떤 분들은 인중이 짧아서 고민이시고, 어떤 분들은 인중이 길어서 고민이고, 어떤 분들은 인중에 이 선이 너무 없어서 인중이 좀 밋밋해서 고민이고, 어떤 분들은 인중을 포함한 이 구강 쪽에 볼륨감이 좀 많아서, 그래서 이 치아부터 잇몸 쪽 밑에서부터 볼륨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돌출형으로 좀 앞에 볼륨감이 있게 좀 나와서 그 부분이 고민이기도 해요. 이 정도의 고민 안에 이제 인중 부분에 해당하는 고민은 어느 정도 다 케이스가 들어갈 텐데, 인중이 너무 짧은 경우는 우리가 시술적으로 이 부분을 늘리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요. 근데 이런 인중이 좀 짧은 분들 중에는 인중선이 되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인중선이 생기면서 이 가운데 인중 부위가 살짝 쏙 안으로 좀 들어가줘서 그 인중의 전체적인 이 굴곡 라인을 만들어주는 건데, 이 라인이 없이 되게 밋밋한 분들도 있죠.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의 필러를 조금씩 나눠서 이 인중의 선을 살짝 만들어가 줄 수도 있어요. 볼륨감을 입체감 있게. 그러다 보면 필러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 힘, 그 다음에 필러가 만들어주는 그 볼륨감으로 인해서 인중의 라인도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인중의 길이가 조금은 더 길어 보이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때도 실제 인중의 길이를 우리가 사진상으로 놓고 딱 비교해보면 인중의 길이는 똑같은 경우가 더 많은데, 인중의 입체감이 생기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느끼기에는 인중의 길이가 이제는 너무 짧은 느낌이 안 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길이가 있어 보인다. 반대로 인중이 좀 길어서 고민인 경우들도 또 있으세요. 사실 인중 자체의 길이가 얼마 몇 센치 이상이다, 몇 미리 이상이다 라는 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, 전체 얼굴 라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인중이 좀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, 이때는 입술, 특히 윗입술의 볼륨감과 윗입술의 입체감, 그 다음에 윗입술의 두께감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서 인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. 그러면 이럴 때는 아주 러프하게는 사실 입술의 볼륨감과 두께감, 그리고 윗입술의 경계선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그 심플한 그 행위만으로도 입술은 상대적으로 볼륨감이 도드라지게 선명해지니까, 그로 인해서 인중 쪽으로 가는 시선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, 그로 인해서 입체감과 비율감이 맞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입술의 볼륨감을 충분히 키우고 입술선을 또렷하게 해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이 좀 맞아간다, 인중이 더 이상 이렇게 과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도, 실제로 우리가 사진상으로 놓고 사진 길이를 딱 대서 비교해 보면은 사실 절대적인 길이가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. 아니면 변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조금 변한 거예요. 너무 조금 변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상 인중이 이제 더 이상 막 과하게 길어 보이지 않는다,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이 있어요. 립스틱을 좀 입술선 위로 넘겨서 그리는 그런 오버립, 그 오버립이 잘 어울리는 그런 경우에는 인중 부분을 약간 침범해서 볼륨을 살짝 키워주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오버립을 칠할 때 그게 너무 이제 입술이 아닌데 입술인 것처럼 칠하지 않을 수 있게, 입술이랑 딱 이어지는 그 인중 부위에도 볼륨감이 조금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필러를 해드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. 제 기억에는 그 부분이 고민이어서 오버립을 항상 좀 해야 했어서, 그래서 입술 필러로 입술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셨고, 그래서 입술의 볼륨감이 충분히 커져서 더 이상 오버립을 안 해도 돼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도 나요.
간혹 가다가 입술 필러를 맞고 오셨는데 입술 부분을 포함한 이 구강 쪽 부분의 볼륨감은 전체적으로 좀 도드라지게 나왔지만, 그러니까 볼륨감이 생겼지만 뭔가 어색하다고 해서 봐드리면 입술이 아닌 그 주변 부분의 볼륨감이 좀 줄면 더 좋은데, 그러면은 입술이 오히려 선명하게 또렷하게 좀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볼륨감이 같이 좀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입술 주변 선을 침범해서 나온 그 부분의 필러를 살짝 좀 다듬어 드리기도 해요. 그것만으로도 입술을 포함한 이 구강 쪽, 이 하관면 쪽의 얼굴 라인이 좀 더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꽤 있으세요.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약간 다듬는 게 필요하고,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인중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 보여서 약간 침범을 하더라도, 오버립을 약간 그리더라도 그게 전체 얼굴의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입술 자체의 도드라짐을 조금 좀 덜 하더라도 인중과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은 필러 자체도 약간 오버립 개념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또 있으세요. 이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얼굴의 그 비율감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. 모든 사람들이 인중이 길어서 인중을 짧게 하는 그 필러가 어울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반대이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그냥 있어야 되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. 입술만 보는 게 아니라, 인중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한 얼굴 전체 라인을 같이 봐드릴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상담이 일단 무조건적으로 먼저 중요한 부분이고, 요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이 리터치 개념, 그러니까 외국에서 말하는 터치업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. 특히 처음 입술 필러를 들어갈 때는 이제 주사기가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작은 혈관들도 터지게 되고 순간적으로 붓기들이 확 좀 올라오게 돼요. 그러면 그 시술한 첫날 한 그 당일에는 요 미세한 요 붓기가 빠졌을 때,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의 모양이 요거를 100% 예측할 수 있다면은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의도한 대로 필러를 넣어드렸던 게, 그게 실제 이분의 그 피부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라인이 바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3주나 4주 차쯤에 같이 한번 보고 라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, 그 다음에 우리가 필러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좀 넣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맞춰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져요. 이 부분마저도 이제 같이 계속 봐가면서 챙겨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입술 필러와 인중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